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일지낚시의 모든 것, 오늘 또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 해 동안 참돔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도 참돔 낚시에서 사용하는 각종 채비법, 장길 낚시 채비, 그리고 반유동 채비, 전유동 채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한다는 그 방유동 장길 낚시 채비까지 그 채비 유형과 운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실전 참돔 낚시라는 제목으로 참돔 낚시를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참돔 낚시, 우리가 참돔 포인트에 내려서 낚시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포인트가 형성이 될 겁니다. 하나는 본류대를 직접 공략하는 본류대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뭐 대부분의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겠죠. 자, 또 하나는 직벽지대, 콸콸콸 물꼬리 형성되는 본류대하고는 다르게 바로 발밑 수심이 툭 떨어져서 직벽을 공략하는 이런 포인트가 있겠죠.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본류대 공략, 먼저 이 본류대를 공략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본류와 연결되는 지류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참돔 본류대 공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본류와 지류, 어떤 것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조금 넓게 쓰기 위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자, 크게 본류대와 직벽지대가 참돔 낚시에서 주로 만나게 되는 포인트라고 볼 때, 이 본류대에서 만나는 것은 본류와 지류, 강하게 흘러가는 물꼬리 형성되는 바깥조류죠. 강한 조류는 본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 지류가 만나는 점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림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꾼의 선자리라고 가정을 하고요. 물론 포인트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참돔 낚시터는 이렇게 조류의 방향이 형성되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 앞자리에 곧부리에 부딪힌 조류가 강하게 말려 들어가는 지류권과 부딪히면서 아주 멀리까지 조경지대죠. 이렇게 조경지대가 형성되는 데가 좋은 참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꾼이 선 자리에서 발밑 가까운 곳에 채비를 던져서 이 본류대, 뭐 강할 때는 불불 끓어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본류대를 직접적으로 공략해 나가는, 공격적으로 태워나가서 뭐 50m, 뭐 100m 그 이상까지를 채비를 흘려가면서 입질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류 형태에서 바깥 조류, 묵직하게 물 전체가 강하게 가는 조경지대의 바깥쪽을 본류대라고 하죠. 자, 반면 이렇게 조경지대가 형성되고 조경지대 쪽으로 조류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조류, 서서히 말려 들어가는 조류, 그래서 조경지대가 형성되는 이 조류의 벽, 그 안쪽을 지류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돔 낚시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략을 할 때는 본류대를 공략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류대와 지류대의 경계선을 공략하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본류대와 그리고 조경지대가 만들어지는 경계선, 그리고 지류대, 이 세 개를 하나, 둘, 세 개의 포인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포인트는 2번 조경지대가 형성되는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낚시의 대부분도 여기를 따라 채비를 흘리게 되는데요. 본류대를 공략한다고 해서 곧바로 채비를 본류대, 이 조경지대 언저리로 던져버리게 된다면 물론 멀리 채비가 흘러가면서 원줄이 조경지대에 휘말리면서 바깥에 채비를 던졌더라도 서서히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조류의 흐름이라든지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는 이 조경지대를 타지 못하고 바깥 본류대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바깥으로 채비를 본류대 바깥으로 던지기보다는 조경지대에 직접 채비를 넣어주는 것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3번의 예를 든다면 지류권이 되겠습니다. 이 조경지대가 형성되면서 본류대의 색이나 지형에 따라서 이 지류권은
서서히 조경지대로 말려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려들었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는데요. 조류가 말려드는 상황이 아니고 자꾸 바깥으로 나오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 지류권을 노려서는 참돔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게 전체적인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가 되는 2번이 되는 이 조경지대를 직접 공략할 때 가장 확률이 높아지는 제일 큰 이유 하나를 든다면 우리가 참돔 낚시를 할 때는 다른 어떤 낚시보다 밑밥이 양이 많이 들어가죠. 자, 이러한 밑밥이 발 밑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밑밥은 말려 들어가는 지류와 강하게 흘러가는 본류가 만나는 이 조경지대를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참돔 낚시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밑밥, 본류대의 밑밥 투여로 멀리 있는 참돔을 가까이까지 불러 모아서 낚는다는 참돔 낚시의 전제를 생각한다면 이 조경지대는 자연이 만드는 포인트 그리고 꾼이 거기다 플러스를 해서 밑밥으로 플러스를 해서 아주 강력한 집어를 볼 수 있는 집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밑밥이 계속해서 조경지대를 따라서 흘러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비를 밑밥과 밑밥 띠와는 다르게 본류대 멀리 언저리를 공략한다든지 너무 지류권으로 던지는 건 맞지 않습니다. 참돔 낚시에서는 조경지대를 따라서 공략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험 많은 꾼들이라면 알아서 잘 하실 텐데 이런 조경지대에서 직접 서서 낚시를 하시다 보면 야, 이게 조경지대라고는 하지만 조류가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조류가 이렇게 갔다가 야, 이거 채비를 흘릴 수가 없어. 조류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끌어올라서 조경지대를 공략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역시 이 조류가 조경지대가 일정하지가 않고 너무 복잡하게 밑밥 띠도 제대로 형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지류권으로 채비를 이 정도 선이 되겠죠. 지류권으로 채비를 곧바로 던져 넣습니다. 자, 이러한 지류가 이렇게 서서히 본류대로 말려들면서 이 본류와 부딪히면서 조경지대가 형성된다 그랬죠. 이러한 경우 이 조경지대가 안정되고 고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복잡할 때는 이 지류권을 공략하는 것이 의외의 확률을 아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류권에 채비를 던지게 된다면 포인트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서서히 조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채비는 서서히 바깥으로 아주 빠른 속도도 아닙니다. 감성돔 조류처럼 서서히 나가면서 본류에 서서히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되죠. 자, 본류에서 말려 들어가 버리면 아까처럼 복잡한 조경지대가 만들어질 때는 또 그 조류를 타버립니다. 자, 지류권에서 그 복잡한 조경지대에 찌가 말리기 전에 채비가 말려 들어가기 전에 채비를 한번 쭉 당겨주시고 자,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투척인 채비가 천천히 입질을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조류에 말리기 전에 다시 한번 채비를 쫙 뽑아주시고 또 들어가면 또 뽑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채비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낚시를 다니신 분들 채비가 말려 들어갈 때 채비를 이렇게 뽑아주거나 끌어줘서 본류에 말려 들어가기 전 채비를 빼낸다는 느낌은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서히 포인트를 더듬어 간다면 복잡한 조경지대, 고르지 못한 복잡한 조경지대에서는 조경지대를 직접 공략하는 것보다 확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류대 낚시의 전체를 정리를 해본다면 아주 고르고 좋은 조류가, 좋은 본류대가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면 바로 발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조경지대를 지적적으로 조경지대의 중심을 공략해 나가는 것이 밑밥의 효과를 보고 확률을 가장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일 것이고 자, 조경지대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서 밑밥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채비 자체도 계속 말려들어서 채비 운용도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본류대를 직접 공략하는 것보다는 본류대의 안쪽 말려 들어가는 지류권을 들어갈 때 뽑아주고 하는 방식으로 지류에서 본류에 섞이기 전 과정 그 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조류를 잘 읽어보시고 판단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참돔 낚시의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류대와 지류대 조류 상황에 따라
공략할 수 있는 확률 높은 쪽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정해진 시간은 다 넘어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은 참돔 낚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밑밥 투여, 발 밑에서 이루어지는 참돔 낚시의 2분의 1, 절반 이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참돔 낚시에서의 밑밥 투척 요령, 밑밥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